네, 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원래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일 텐데요. 요것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활용에 대한 영상들로 큐라를 소개를 해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출력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쪽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하나씩 이렇게 ANET, AM8 해서 제 장비 등록한 프린터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머티리얼 종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이 선택한 기입된 그 값에 따라서 출력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장비에 대해서 할 때 장비 설정 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고 나면 별로 만질 일이 없습니다. 만지게 된다면 여기 G코드의 스타트 엔드 G코드 정도 할 수 있는데, 꼭 만지지 않더라도 출력에는 별로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놔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PLA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머티리얼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머티리얼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BS 혹은 PLA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쓰다 보니까 PLA라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조금 온도 조건도 낮고, 그리고 수축이나 이런 것도 덜하고, 유독한 물질도 ABS에 비해서는 덜 내뿜는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recommended 라고 되어 있는 것들 하나씩 알아보고요. recommended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뭐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강좌에서는 커스텀 설정 값들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여기 이런 출력물이 있었습니다. 중간 정도로 한번 옮겨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하기 편하려고 여기 프리퍼런스에 있는 슬라이스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슬라이싱을 변화가 줄 때마다 계속 하는 거를 꺼놨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체크를 해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놓으면 뭔가 바뀌게 되면 계속 이렇게 슬라이싱을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인데, 사실은 요 레이어 하이트에 따라서 프린트 스피드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한 4가지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간, 프린터 출력 시간과 가장 큰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레이어 하이트입니다. 레이어 하이트는 이렇게 0.06부터 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즐 사이즈가 0.4 노즐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맥스로는 0.32 정도 값까지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0.1 미만으로는 또 압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가, 중저가 프린터 중에서는 너무 낮게도 아니면 높게도 쓰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0.2 레이어 하이트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섬세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0.1로 또 하기도 합니다. 0.2로 할 때와 0.1로 할 때는 각각의 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차이인데요. 그 차이를 알려고 하면 레이어 뷰,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레이어 뷰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뷰로 한번 이쪽 부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것이 3D 프린터 출력 FDM 방식의 출력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0.2로 있을 때는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쌓아지고 결과물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약간 흘러내려서 좀 잘 매끄러워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0.1로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슬라이싱을 하는데 0.2보다 0.1이 절반 정도로 더 촘촘하게 레이어를 층을 쌓기 때문에 슬라이싱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걸린 만큼 표면이 아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밀해졌죠. 물론 끝쪽 상단에서 보면 아직도 약간 이런 결이 보이긴 하지만 이 옆쪽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에 비해서는 더 매끄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조금 더 키운다면 어떨까요? 2배로 키운다면 굉장히 거친 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즐 사이드 0.4 노즐을 쓰면서 0.4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지는 않고 0.36까지는 해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층간 결합 접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거나 쪼개질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건 0.2와 0.1이다. 레이어 하이트가 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출력 시간은 줄어들죠. 대신에 출력 품질은 떨어지고요. 레이어 하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출력 품질은 높아집니다. 출력 품질이 높아지는 만큼 반대로 여기에 있는 출력 시간은 거의 더블로 길어지는 거죠. 아까 전에는 1시간 10여 분 정도였는데 0.1로 하니까 2시간 20분으로 2배 정도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어 하이트고요. 그 밑에 있는 인필 같은 경우는요, 안에 내부 채움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한글로 하면 채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채움은 이 레이어 뷰에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이 채움 보기 위해서 좀 빨리 슬라이싱이 되기 위해서 두께를 좀 높이고요. 이 채움은 안에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채움입니다. 이거를 꽉 안에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100% 한번 해볼까요? 100%를 이렇게 채웠다. 그러면 일취의 여지도 없이 가득 이 안에를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메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필라멘트 소모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렇게 메워야 될 필요가 있는 출력물이 있을 겁니다. 안에를 가득 채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출력물. 근데 대부분은 10이나 20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사용하는 데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이나 20%를 많이 저는 사용하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저는 한 15%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값이 높아질수록 더 내부가 촘촘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채우는 데 필요한 필라멘트가 많이 소모가 되고 필라멘트를 소모한 만큼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너레이트 서포트는요, 아까 혹시 보신 분 계실 건데요, 여기 보면 출력물 하단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뷰에서는요. 이거는 프레퍼런스에서 디스플레이 오버행 기능을 키거나 끄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력물이 그 바닥으로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표시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각도를 조절해서 오버행
앵글이라고 하는 각도를 조절을 해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에서는 여기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서포트를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굳이 서포트 없이도 잘 출력이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빨간색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서포트를 받쳐줘야지 좀 출력에서 망치거나 이런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뷰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서포트 없이 된 거라고 하면 레이어 뷰에서 서포트를 누르면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하는데 이때는 서포트, 즉 지지대를 이 안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추가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빨갛게 되어 있었던 거, 빨갛게 되어 있던 곳의 밑면에는 뭔가 기둥, 파란색 기둥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만약에 서포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출력이 됐다고 한다면 서포트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듬성듬성 이런 지지대를 넣어서 이것을 출력할 때 밑으로 출력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서포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빌드 플레이트 어데이저는요, 제일 3D 프린터를 처음 장만하고 당황하는 것이 얘가 이렇게 넣어준 대로, 지정해준 대로 출력이 얌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갑자기 여기서 출력되던 애가 이런 노즐을 타고 이 종횡무진 베드 위를 돌아다니면서 전혀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 안착 불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착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어드히전이라고 하는 접합이죠. 접착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졌는데 이거는 출력물하고는 상관없이 노즐이 한번 필라멘트를 한번 쭉 뽑아보고 필라멘트에 뽑는 양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출력을 하게끔 하는 선인데 스커트라고 합니다. 근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스커트만 만들고요. 체크를 만약에 시켰다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가 그 어데이션을 높이는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는 브림이라는 겁니다. 출력물의 옆으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출력물의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여기 작은 면적에서는 쉽게 떨어지더라도 넓은 면적에서 여기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용도로 브림을 쓰고요. 또 하나는 요 밑에 표면의 어떤 불균일을 좀 많이 해주고자 라프트라는 것들인데 그거는 이 커스텀 기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이어 하이트는 표면의 품질과 시간을 트레이드 오프하는 쓰인다. 그리고 인필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를 채움으로 해서 더 조밀하게 채울 건지 듬성듬성 할 건지 무게도 차이나고 필라멘트도 차이나고 시간도 차이가 난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오버행 영역에는 서포트를 받치자.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어디저는 나중에 이게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브림을 만들어 줄 때 쓴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기능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처음 프린팅을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